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마무리 못 지은 게 있어서 그거 다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한 실험적인 스펙트럼을 우리가 슈로딩거 이퀘이션,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풀었던 그 슈로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이론적인 결과로부터서 완벽하게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슈로딩거 이퀘이션의 슈로딩거 이퀘이션 자체 이퀘이션과 그거에 대한 해석이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뭔가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물리학적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수치적인 어그리먼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게 다른 어떤 분야랑은 상당히 차별이 많이 되는 건데요. 뉴턴 역학을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거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뭐 이게 만조가 되었다라는 정확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예측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언젠가는 만조가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수치적으로 그거를 딱 예측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게 색깔이 그냥 뭐 비슷한 색깔이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파장이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그 정도 되어야지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서 뭐 만약에 이론적인 결과에서 656이 아니라 650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다시 또 뭔가를 더 뒤져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맞을 때까지 갖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정량적인 값이 두 개가 맞다라는 거가 바로 물리학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이론을 지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가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지만 이펙트인데, 지만 이펙트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제 에미션 스펙트럼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파인 피처인데, 그걸 또 잘 설명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어요. 자, 지만 이펙트는 우리가 이제 그 수소 원자에다가 바깥에서 자기장을 걸고 에미션 스펙트럼을 봤을 때 나타나는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때가 이제 그 전자의 매그네틱 모멘트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뭐냐면은 원자 핵이 있고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고전적으로. 자, 이렇게 궤도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여튼 고전적인 관점 아니지만 하여튼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닫혀져 있는 룹에 전류가 통과하고 있는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물리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 거는 이런 사각형 이런 어떤 도선이 이렇게 있고, 그런 도선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전류 I에, 그러니까 전류가 도선에 이제 그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도선이 쌓고 있는 면적이 A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요런 우리가 이제 요 도선이 뭐하고 우리가 똑같냐면은 어떤 자석하고 결국은 같다. N극 S고 있는 자석과 똑같은 거고, 이때 이 자석의 매그네틱 모멘트, 그 자석의 매그네틱 모멘트는 I 곱하기 A다는 거. 이거 방향은 이제 그 이 도선의 수직한 방향. 그 방향이 이제 바로 우리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했을 때 그때 위쪽이 이제 바로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것도 미시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전자에 우리 뒤쪽에 얘기했지만 스핀이라고 하는 거에 의한 어떤 전류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류의 흐름이 자석이고 자석이 전류의 흐름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자석이 있는 거고요. 근데 매그네틱 모멘트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래서 뮤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돌고 있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매그네틱 모멘트의 값을 계산해 보면은 뮤는 I 곱하기 A가 되겠어요. 자, 그럼 전류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자, 이게 만약에 전자가 1초에 5번을 통과하고 있다고 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전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지점에, 도선의 어떤 지점에서 1초 동안에 통과를 하는 전하량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전자가 5개가 5번 어떤 계속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5가 되겠죠. 만약에 10번 돌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10. 그게 전류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F. 여기서 F는 1초에 몇 번 도느냐. 회전수. 그죠? 이 회전수가 되겠어요. Number of revolution per second. 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은 이게 반경이 우리가 만약에
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파이 R 제곱이 되겠어요. 그죠? 요거가 바로 이제 요런 이 전자의 그 움직임에 의한 이 어떤 매그네틱 모멘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전자가 돌고 있는 그 속력이 만약에 V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게 이제 회전수를 이제 V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V를 전체 내가 원주 그러니까 원의 둘레 2파이 R로 나눈 거가 되겠죠. 이게 요거가 뭐냐면 몇 번 도느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스피드가 만약에 이게 2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2번 돌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V 나누기 2파이 R이 바로 F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것처럼 되는 거고, 여기서 파이파이 정리를 해주고, 분모 분자의 M을, 전자의 무게, 전자의 질량 M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량 M을 곱하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에서 우리가 M을, 여기다 MV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이 전자의 그 운동량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운동량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경 곱하기 운동량 한 거가 뭐죠? 바로 각운동량이죠. 여기 직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곱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게 바로 이제 각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L.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2n분의 2의 L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우하고 L은 각각 벡터니까 내가 이제 벡터 표시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벡터는 마이너스 2n분의 2의 L 벡터. 자, 여기에서 왜 이게 마이너스가 있냐? 좀 약간 여러분 거슬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이게 실은 전자의 전하량이 음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전자가 돌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전자가 우리가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L 벡터는 어느 방향이겠어요? 내가 L의 각운동량 방향은 이게 지금 R이고 이게 모멘텀 R이고 이제 P니까 이렇게 하면은 위쪽 방향이 되겠죠? 전자의 각운동량은 위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전류의 방향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인데 마이너스 전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매그네틱 모멘트는 아래 방향, 뮤 방향이 되는 거, 아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매그네틱 모멘트 방향이.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이유는 전자의 전하량이 음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여기 돌고 있는 거 만약에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면은 당연히 두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관계식은 우리가 유도를 할 때는 비록 좀 고전적인 픽처로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가상의 일정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유도를 했지만은 실은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관계고요. 양자역학적으로도 맞는 그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매그네틱 모멘트는 이제 그 자석에 놓여 있는 점에 자기장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제 내가 뭐 자석이 어떤 뭐 자석 같은 게 있고 매그네틱 모멘트가 이제 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 자석이 혹은 매그네틱 모멘트가 놓여 있는 그 점에서의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B 벡터라고 하면은 그 둘의 내적 뮤하고 B의 내적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가 그게 바로 이제 매그네틱 인터랙션이 되게 됩니다. 자기장이 상호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가장 값이 크게 되죠. 근데 이건 매그네틱 인터랙션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바로 같은 방향을 할 때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두 개가 뒤집혀서 두 개가 만약 엔티패럴렐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이 되게 되면은 오고가 값이 가장 크게 됩니다. 가장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석을 나침반을 갖다 놓고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게 그냥 순식간에 슉 해가지고 띵 해가지고 그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그거는 바로 그게 가장 포텐셜이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매그네틱 모멘트와 자기장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상황은 지금 이게 일단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수소 원자가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전자가 지금 어떤 그런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뭐
어떤 그런 가군동량 L을 가지고서 자,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거기에 내가 이제 자기장을 이제 거는 겁니다. 자기장을 거는데 그걸 내가 Z 방향으로 균질하게 B 곱하기 상수 곱하기 Z만큼 걸었다고 쳐요. 이게. 자, 그랬다라고 치면은 그럼 이 매그네틱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B가 Z 방향이니까 B가 B 곱하기 Z 방향이 될 거고요. 그럼 뮤하고 Z하고를 내가 이제 내적을 한 거는 바로 뮤, 이 우리가 매그네틱 모멘트 방향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방향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Z 방향이 픽업이 되겠죠. 이걸 조금 하나 더 써보면은 equal 마이너스 뮤의 뮤 Z 성분 곱하기 B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뮤의 Z 성분은 결국은 벡터적으로 같다라는 거는 결국은 각운동량의 Z 성분에다가 요만큼을 곱한 거가 되니까 그걸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쫙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2n분의 2b의 l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저게 지금 이제 수소 원자 뭐 하여튼 뭐 수소 원자 꼭 수소 원자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이제 그 돌고 있는 전자에 대한 그 어떤 자기장과의 인터랙션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용을 하느냐. 우리가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LZ가 뭐냐면 그 각운동량의 Z 성분이죠. 그게 뭐였어요? 양자화 됐었죠. 무엇으로? 매그네틱 퀀텀 넘버로 ML로 양자화 됐었어요. 그리고 그거 값이 바로 이제 ML 곱하기 하바였었죠. 그죠? 그리고 ML은 이제 L의 값에 따라서 쭉 달라지는 그런 값이었어요. 자, 그걸 여기서 우리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 값만이 우리가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이제 ML을 밖으로 빼내고, 그다음 자기장 밖으로 빼내고, 나머지 거라 상수를 내가 안으로 넣으면은 2n분의 2 곱하기 하바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상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의 단위는 매그네틱 모멘트, 어떤 우리가 자석의 어떤 그런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하고 동일한 단위가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어 매그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칭 이제 뮤 곱하기 B, 매그네틱 모멘트인데 이제 보어 또 이름 붙여가지고 뮤 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값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여러분 좀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전자 하나가 스핀이라는 거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스핀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매그네틱 모멘트를 얘기를 해요. 이게 자, 그래서 굉장히 펀더멘털한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단위가 되겠고요. 어찌됐거나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어 매그네톤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상수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뭐 이런 무지무지 작은 어떤 그런 게 나오고 이게 뭐 암미터의 제곱 혹은 줄 퍼 테슬라 혹은 일렉트론 볼트 퍼 테슬라 뭐 이런 단위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값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되겠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자기장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하튼 매그네틱 인터랙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에너지의 그 이제 보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매그네틱 퀀텀 넘버 ML에 이제 그 의존해서 그게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가 이제 ML을 매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불렀는지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에너지 스펙트럼이 바뀌는지 한번 좀 봐볼게요. 자, 그럼 자기장이 이제 걸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제 N은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아서 N은 생략을 하고요. 그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혹은 이제 그 오비탈 퀀텀 넘버만 보면은 그게 우리 앞에서 이제 셀렉션 룰을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옆 셀렉션 룰로 한번 가서 보면은 셀렉션 룰은 델타 L은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이 변해야 되고 델타 ML은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변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항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가 L 이퀄 2에서 L 이퀄 1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둘 사이 에너지 차이가 이제 하바 H 뮤 제로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뮤가 여기서는 프리퀀스입니다. 이게 약간 노테이션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뮤는 이제 우리의 노테이션으로 F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나오는 빛도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딱 그 하나 이제 뮤 제로 그 프리퀀스에 해당이 되는 그 빛만 딱 나오게 됩니다. 자기장이 안 걸렸을 때 이게 이제 이거는 어떤 n 값은 우리가 뭐 보지 않겠고 어떤 이제 L 이퀄 2에서 L 이퀄 1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자,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걸리게 되면은, 자, 이 L equal E라는 거 안에는 ML이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여기 쓸 필요 없겠구나. 여기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5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L equal 1인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3개의 상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장에 안 걸리면은, 그러면은 에너지가 다 상관없어. 어차피 그거는 다 우리가 로테이션이나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도냐라는 건데, 실은 이게 다 대칭성 때문에 다 같은 거였는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자기장에 걸리게 됨으로써 자기장에 비례해서 ML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ML이 제로인 거는 보정을 안 받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는데, 2가 되면은 더 가장 이제 많은, 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사이사이의 간격이, 이 사이사이의 간격이 얼마냐면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이제 간격이 다 동일한 건데, 2m분의 2 하바 b. 이만큼 간격으로, 등 간격으로 쫙 이렇게 5개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L equal 1은 마찬가지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2m분의 2 하바 b만큼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위에가 이제 원래는 하나였던 거가 5개, 3개의 스테이트로 이렇게 레벨이 갈라지게 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제너러스, 원래는 디제너레이트 했던 건데, 같은 에너지였는데, 그거 디제너러스가 우리가 깨진 거죠. 그죠? 리프트가 된 거예요. 자, 그게 이유가 여기서 뭘까요? 우리 앞에서 그 대칭성에 의해서 생긴 디제너러스는 대칭성을 내가 깨므로써 그게 이제 갈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은, 원래는 얘가 수소 원자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건 그런 방향성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자기장을 거는 순간, 이게 지금 위하고 아래로 딱 어떤 방향성이, 우리가 이제 그 경도 방향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대칭성이 있지만은 위도 방향으로는 대칭성이 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대칭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디제너러시가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5개, 3개로 그럼 트랜지션을 쭉 하는데, 그럼 어떤 에너지가 나올 것이냐를 갖다가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임의의 상태에서 임의의 상태로 가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셀렉션 룰, 델타 ML이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ML이 2에서 떨어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ML이 1인 걸로밖에 안 돼요. 그래야지 델타 ML 차이가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ML이 1인 거는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거가 하나 더 줄어든 거, ML 제로로 갈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ML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죠? 델타 ML이 제로인 거. 이거 ML 1로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쭉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가능한 조합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트랜지션의 개수는 딱 요 9개. 여기서 우리 화살표로 나온 9개밖에 없고, 이 9개 중에서 오른쪽 3개는, 그러니까 원래 먼저 가운데 3개는 이제 델타 ML이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해요. 이 에너지 간격, 떨어지는 에너지 간격은 원래하고 동일한 H 누 제로가 되는 거고, 이 오른쪽은 그거보다 하나가 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차이가 나가지고 2m분의 2 하바 b 만큼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요거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의 차이만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냐면은 내가 요거를 보면은 내가 h를 밖으로 빼면은요, 누 제로 플러스, 왜냐면 하바라는 거가 2파이분의 h였으니까 이게 2m가 하면은 2파이를 밑으로 넣으면은 4파이 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에 b가 되겠죠. 그죠? h는 여기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리퀀스로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무시하고 요만큼 프리퀀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짧은 파장에서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더 이제 그 긴 파장에서 또 다른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프리퀀스가 더 이제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거가 3개로 갈라진다라는 거. 그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G만 이펙트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실험적으로 이제 밝혀졌고, 여기 있는 상수들이 그런 식으로 이 포뮬라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이론하고 이제 맞춰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한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럼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젠 라이크 애톰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는, 중앙에 플러스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빙 돌고 있는 건데, 이 중앙에 플러스 2가 있다고 하지 않고, 만약에 Z 곱하기, 이게 어떤, 꼭 Z가 이제 꼭 정수일 필요는 없는데, 자연수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Z 곱하기 2만큼의 전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걸 우리 하이드로젠 라이크 애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젠하고 비슷한 거는 뭐냐면은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은 원자 핵에 프로톤 하나만 있지 않고, 원자, Z 곱하기 프로톤 개수만큼 이제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다른 원소들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가 다시 또, 슈딩글 다시 또 풀 필요가 없는 거가, 이제 결국 바뀌는 건 뭐냐면 포텐셜만 바뀌는 건데, 포텐셜이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원래는 2의 제곱이었어요. 근데 그게 플러스 ZE 마이너스 2니까 Z 곱하기 2의 제곱이라는, 요런 형태로 우리가 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2의 제곱이었는데, Z 곱하기 2의 제곱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퀘이션을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다시 써보면은, 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게 마이너스 4파이 제곱 요거에 내가 플사이에 다음번에 포텐셜이니까 포텐셜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분의 Z2의 제곱의 플사이, 이거가 2 플사이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하량 2라고 하는 거는 거기 아무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로지 여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21년도 제로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 팩터들,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그냥 하나의 어떤 심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심벌에 불과한 거고요. 내가 그리고 이퀘이션을 풀 때 내가 만약에 앞서서 수소 원자를 풀 때는 내가 Z가 1인 상태에서 풀었는데, Z를 내가 넣은 상태에서 푸는 거는 그냥 E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상수 대신에 Z2제곱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다른 데다 아무 데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구한 해나 Z 곱하기 2의 제곱을 한 거나 결국은 해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내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모든 해에서, 그리고 내가 펀더멘털한 컨스턴트로 다 표시한 해에서 2제곱을 Z 곱하기 2의 제곱만 내가 바꿔치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에너지 레벨을 보면은요, 앞에서 여러분들 한참 그 공식 우리가 실은 숫자로만 주로 기억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아날리틱한 형태에서 여기 2의 4승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4승이 들어가 있으면 2의 4승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고요. 2의 제곱을 Z2의 제곱으로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Z2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최종 결과에서 맨 앞에 Z의 제곱만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수소 원자일 때의 결과가 되는 거고, 이건 하이드로젠 라이크 애톰일 때 원자 핵의 중심의 원차지가 플러스 Z2일 때가 되는 거고요. Z의 제곱이 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값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원자 핵에 더 많은 전하가 플러스 하나가 있으니까 더 강한 어떤 바인딩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어 레이디어스 또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보어 레이디어스는 여기쯤 있으려나? 여기 있죠. 우리가 레디얼 파트를 표현할 때 보어 레이디어스를 0.529 옹스트롱이 있었는데, 그거가 원래 이런 형태에서 나왔었어요. m제곱분의 이런 형태로. 그래서 모든 레디얼 파트의 그 솔루션은 결국은 a0분의 r로 우리가 대충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다 a0분의 r의 함수로 표현됐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어 레이디어스가 m제곱분의 이렇게 됐었으니까 여기는 이 제곱 대신에 Z2의 제곱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Z만 딱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뭐냐면 원래 보어 레이디어스를 Z로 나눈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해들이 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스케일링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수소 원자일 때는 A0에서 이게 A0가 이게 일종의 이제 약간 좀 익스포넨셜해서 우리가 이제 반감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디케이 랭스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A0가. 그러니까 A0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 A0가 뭐냐면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니 무슨 얘기예요? 포텐셜이
더 빠르게 디케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타이트해졌다. 그러니까 원래 거 대비 더 컴프레스된 형태로 이렇게 원점에 딱 모여있는 그런 형태의 파동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더 강한 전하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라디얼 방향으로 더 이렇게 당겨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most probable한 위치가 원래는 하이드로젠에서는 n제곱의 a0였던 거가 여기서 이제 a0가 바로 z분의 a0가 되는 거니까 z분의 n제곱 a0 하이드로젠 라이크 애톰에서 이렇게 돼서 그만큼 더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같은 1s 오비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포테슘이나 뭐 이런 것들 더 원점으로 높은 거의 1s 오비탈은 다르다는 훨씬 더 나는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Z가 커질수록.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거를 이용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은요. 힐륨 플러스 이온의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뭐 원자든 분자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일렉트론 하나를 내가 밖으로 빼내가지고 내가 이제 백큐움에 갖다 넣는 거죠. 그랬을 때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자나 분자일 때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은 솔리드 고체에서는 그게 뭐였죠? 바로 이제 우리가 워크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응되는 원자나 분자에서의 개념이 이온화 에너지 개념이 됩니다. 혹은 이온화 우리가 포텐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이오나이제이션 포텐셜이라고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큐움에 갖다 놓는 거니까 실은 이제 백큐움에 갖다 놓을 때가 운동에너지 주면 안 되는 거고요. 살포시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전기 친화도, 그러니까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바깥에 있는 전자를 하나를 넣었을 때 얼마만큼 시스템 에너지가 떨어지느냐라는 거. 이거는 애드를 했을 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 개념, 이온화 포텐셜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힐륨 플러스의 지금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힐륨은 원래 원자 핵에 양성자 두 개니까 프로톤, 뉴트론이 하나 정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플러스 2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원래 전자가 두 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힐륨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날아가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에 플러스 2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거가 바로 힐륨 플러스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확하게 하이드로젠 라이크 애톰이에요. 뭐냐면은 원자 핵은 플러스 2인데 전자 하나만 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전자는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n equal 2를 대입을 여기다 하면 돼요. z equal 2를 대입을 하고 n equal 1을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4배의 13.6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54.4 일렉트론 볼트. 이거가 요 일렉트론, 그러니까 힐륨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기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가장 낮은 에너지인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밖으로 빼내서 백큐움에 갖다 놓으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을 공급을 하면 얘는 이제 밖으로 속도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딱 그만큼을 우리가 제공을 하면은 최소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뒤집은 값 54.4 일렉트론 볼트, 이거가 바로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IE가 된다. 요 힐륨 플러스에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Z가 이제 근데 2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파동함수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분의 A0가 돼가지고 우리가 웨이브 펑션의 사이즈가 딱 절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컴프레스가 되게 됩니다. 자, 재료과학에 보면은 우리가 근사적으로 수소에 해당하는 수소 원자 모델로서 기술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shallow impurity in semiconductor.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적으로 실리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케매틱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실리콘은 4가죠. 여기다 내가 이제 5가짜리 알세닉을 도핑을 합니다. 도핑했다는 얘기는 실리콘 자리에다가 이제 알세닉을 치환을,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알세닉은 5가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4개의 전자는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하나가 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전자가 이제 얘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밑에가 밸런스 밴드, 그러니까 전도대 밴드라고 그러나,
위에 걸 컨덕션 밴드. 이게 그래서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 나온 여기에서 이제 그 결합이 참여하고서 남는 그 하나의 엑세스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이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어떤 상태가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소원자 모델에서 전자가 수소에 가둬져 있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이게 알세닉이 바로 이제 전자가 옷가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도망가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 일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뭐냐면은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갖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물질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치 베큐엄에서 프로톤이 있고 전자가 프로톤을 보듯이 물질에서 이제 물질이 있긴 하지만은 워낙에 얘네들이 이제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우리가 다 잘 못 보는 거고, 어쨌거나 저기 있는 알세닉에 있는 저 플러스 전하를 강하게 보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마치 우리 수소원자 모델인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바운드가 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컨덕션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남아있는 일렉트론이 알세닉 근처에 수소원자의 전자가 바운드 되듯이 되는 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도너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가 컨덕션 밴드 아래쪽에 있게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류를 흘리지 못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이 플러스 전하에 이 일렉트론이 얼마만큼 이제 바인딩이 되어 있느냐. 그 에너지가 이제 ED, 우리가 도너 레벨 에너지, ED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헬륨 플러스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거를 내가 요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은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일지 한번 계산해 보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수소원자 모델에서 이제 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됐었고요. 그럼 내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건 13.6 일렉트론 볼트, 혹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공급을 하면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 이오나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요 앞에 붙은 요거, 그죠? 가장 낮은 거에 대한 요거가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15페이지인가? 여기에서의 우리가 그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에너지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노트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거 없애고요. 플러스 값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결과를 인용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질량인데, 이 질량, 여기 있는 질량은 베큐엄에서 일렉트론이 있을 때 베큐엄 매스가 됩니다. 그 질량이 되는 건데, 물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아주 원자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전자는 질량이 좀 바뀌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effective mass, 유효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ffective mass로 M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M 스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베큐엄 퍼미티비티인데, 입실론 제로인데, 요거가 지금 베큐엄이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4파 입실론 제로분 R분의 입실론 제로의 R분의 1 이렇게 되지만은, 이거가 내가 물질이 있게 되면은 그 내가 쿨롱 상호작용을 스크리닝을 하게 되죠. 무엇만큼? 상대 유전율만큼. 이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캐패시터 같은 거 보면은, 캐패시터에서 이제 사이에 그 메탈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캐패시턴스가 이런 식으로 입실론 제로의 D분의 A로 주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사이다 유전체, 유전율이 입실론 R인 그런 물질을 갖다 넣으면은 요게 입실론 R로 바뀌게 되죠.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R만큼 내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식에서 우리가 이제 M 대신에 우리가 effective mass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M 스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 대신에 입실론 R 곱하기 입실론 제로,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실리콘에 대해서는 이런 양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약 30mV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이게. 자, 우리 베큐엄에서는 요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였죠. 근데 이게 실리콘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그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입실론 R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여기에서 이 물질에 의해서 쿨롱 상호작용이 약해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값이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자, 요 값이 실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한 값하고 어느 정도는 일치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하이드로젠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 뭐 약간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잘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요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의 크기가 자,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렉트론이 바운드 상태에서 언바운드가 되고 언바운드가 돼서 전류를 흘릴 수 있다라는 건데 요 에너지 스케일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바깥에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면은 300켈빈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면은 대략 한 10,000분의 1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충 한 0.032 그러니까 30mV 정도 되거든요. 자, 요 정도 에너지면은 이 정도나 이 정도에 컴퍼러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에너지는 바깥에서 열적으로 바깥에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양자화되어 있고 바운드 되어 있지만은 이 정도 에너지는 내가 열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일렉트론 실은 대부분 다 바운드 안 돼 있고요. 그냥 위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트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이제 컨덕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깊이 얼마만큼 강하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도핑한 것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이렇게 값이 충분히 작아서 내가 보통의 상온이나 이런 데서 이걸 내가 충분히 받고 열적으로 끄집어내서 전류의 흐름에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샬로우 임퓨리티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도핑을 해서 실리콘을 갖다가 우리가 전류를 전도성을 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엑시톤인데요.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서 말한 샬로우 임퓨리티도 그렇고 엑시톤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내년에 전자기적 성질을 배우면은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제 밸런스 밴드고 컨덕션 밴드입니다. 이렇게 휘어서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개념만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인데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면은요. 여기 있는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하나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고요. 그때 이제 그러면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하나가 있고 밸런스 밴드에는 전공이 홀이 하나 생기게 돼요. 이게 빛을 흡수를 해가지고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일렉트론하고 이 홀이 보면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실은 뭐냐면은 플러스 전하 근처에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가 돌고 있네. 딱 하이드로젠 모델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근데 차이점은 이제 여기는 홀은 앞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프로톤 같은 무겁잖아요. 근데 여기는 홀은 일렉트론하고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우리가 마치 태양의 지구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쌍성, 그러니까 무게가 비슷한 두 개의 어떤 행성이 서로 이렇게 쌍으로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궤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 레벨은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젠 모델로 잘 기술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야 될 에너지보다 약간 더 낮은 에너지에서 둘 사이 엑시톤의 그 바인딩 에너지만큼이 약간 낮은 데서 흡수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대충 스케치하기만 이해해도 충분하겠어요. 자, 이상으로 이번 이제 챕터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 모델 이걸 이제 마쳤고요. 이제 다음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